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이제 또 뽑으려고 방송을 켰고, 음,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번 주에 거도 한 3개 정도 빼고는 또 단타 자리를 다 줬어요. 제가 뭐 잘 본다기보다는 그 차트를 공부하시면 그 추세라든지 거래량이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단타를 할 수 있는 관심 종목을 뽑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누구든지 다 단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나 뭐 스윙 이런 측면보다도 거의 이제 단타 위주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거라서 그걸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야 되죠. 이제 그래도 주식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박스권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오르다가 이제 꺾였죠. 요날 목요일 날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올려주지 않으면은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는 뭐 다 맞진 않지만 이 부분을 봐도 RSI가 이제 과열 쪽으로 흘렀고, 근데 이제 보시면 거래량도 이제 또 점점점 많이 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주식은 대응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해야지 이제 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오를 수는 없거든요. 이제 코스닥을 보면 더 이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진짜 가파르게 올랐죠. 이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려야 돼요. 하락이 있어야지 오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기에서는 이제 21선 이거를 이탈하고 다시 이제 재차 잘 올려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긴 음봉을 그 다음날 단번에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하락이 그렇게 뭐 예전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대응적인 측면이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지수 체크하면서 장중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꼭 지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처럼 하루에 뭐 한 30분 뭐 그 정도만 매매할 것 같으면은 사실 지수는 뭐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물론 뭐 완전히 없진 않죠. 왜냐하면 종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한정된 종목에서 또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럼 관심 종목 오늘도 한 15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 관점이고요. 첫 번째는 퍼스텍.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2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터지고 그 다음 봉에서 십자도찌가 이제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도찌예요. 이게 종가가 4,650원. 근데 어제가 4,665원으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봉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일봉의 관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특정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가 흘러가나를 보고 이제 단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재차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요. 한미 반도체. 자, 한미 반도체도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부분 여기 거래량이 실렸던 이거는 거래 대금이 이것도 한 5천억 엄청 많이 터진 거죠.
자, 자, 여기 부분을 이제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요 부분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양봉을 한번 더 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고, 분봉 역시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어, 원전주가 이제 순환매가 돌 때가 된 것 같은데 시원하게 못 올리죠. 오르는 것 같다가 내리고 오르는 것 같다가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졌다고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요 부분에서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죠. 여기서 핸들링을 하면서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특정한 부분을 계속 시도 중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 시도 중이라는 건 뚫어줄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뭐 담다가 여기를 뭐 이탈하면 그냥 뭐 잘라낼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프로테지를 그렇게 뭐 2%, 1, 2%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뚫어줄 때 뭐 사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주다가 뚫어주면 분할 매도해도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거고. 자, 제주은행도 이거 보시면 어느 특정 부분을 계속 쳤던 부분을 이제 뚫었어요. 그때 14% 고가, 종가 10% 정도 주고 뚫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양봉을 주다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빠질만도 한데 5일선을 이렇게 보자. 5일선 밑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일단 요거는 한번 볼 여력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뚫었던 부분을 이탈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 음봉을 완전히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반틈 이상은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예, 요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엄청 좋았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여기 주봉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내렸어요. 내리고 이 바닥을 다지고는 거래량을 다시 동반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추세를 이제 돌렸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지켜볼 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강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재차 그 위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봤지만 여기 갭이 있잖아요. 갭을 메우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찝찝하긴 한데, 이제 5일선 위에 올라섰고 여기 음봉을 올려서는 봉이긴 하지만 약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내렸다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떤 강력한 또 약간의 뉴스를 띄워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차트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뽑을 때 막 이렇게 막 줄을 그냥 막 그어보라고 했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막 그어보다 뭐 어딘가 막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 돌파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또 이 부분을 계속 치다가 또 돌파를 했고, 그러고는 이제 돌파의 힘으로 또 이제 시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21% 고가 대비, 물론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그러고는 이제 물론 내려오곤 있긴 한데 일단 20선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돌려줄지 한번 볼만은 해요. 그리고 주봉상 이제 마무리된 게 양봉 안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고 뭐 이탈한 건 없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해서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TMC
TMC는 신규주인데 TMC도 보시면 여기 상장했을 때 최고가도 한번 그어보고 상장하고 이게 상한가 갔다가 흘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치고 있네요. 돌파했다가 지지했다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래도 힘이 남아 있고 20선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바닥을 다져줬다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딘가 걸리는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담아봐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셨을 때 요 부분 안에서 이제 흔들고 있다면 또 어떤 강한 모멘텀으로 또 올라줄 수도 있고,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5일선 위에 이제 흐르지 않고 5일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거는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거니까 일단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DI. 근데 지금 이 담았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잘 버틴 애들이에요, 일단은. 자, 그러면 얘도 이 부분에서 이제 뚫어주고, 어제 그 목요일 날 얘가 이제 음봉으로 얘를 이 양봉 다음에 음봉으로 마무리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하락을 한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까지 아예 덮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뭐 어제 외국인도 좀 들어왔고 그 전에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어떻게 내피셜로 뭐 이제 개인에게 넘기려면 그래도 한 번 더 시세는 주고 넘기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포스코 계열이 지금, 잠깐만요. 포스코 계열이 어제 많이 내렸네요. 많이 내리고 시간에서도 뭐 마이너스고, 포스코 엠텍만 시간에서 괜찮았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부분 상한가 말아 올렸던 요 부분을 지켜주고, 근데 이제 이 그다음 그 상한가 다음 봉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무언가 뭐 넘겼는 물량인지, 아니면 뭐 사고 팔고가 너무 많이 원활해 많아져서 생긴 거래량이라고 치기에는 또 좀 많긴 하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래도 일단 차트 흐름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볼 만해서 일단 담아봤고, 분봉도 이제 이렇게 시세 줬다가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막 저까지 흘러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지켜주고 있어요. 이 박스로 어느 부분을. 그러면 또 한 번 더 어떤 의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담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G2 파워. G2 파워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그 전날에 음봉을 이 몸통을 다 감아 올렸거든요. 자, 그렇다 하면 또 한번 볼 수 있고, 어젠 또 외국인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한번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 아직 뭐 더 오를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얘는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얘는 잠깐만 신고가가 또 남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차트 보는 게 좀 애매하다 할 때는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단타적인 면에서는 주봉과 월봉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길게 한번 보기 위해서 필요는 해요. 왜냐면 오늘의 관심 종목이 또 다음 주에 날 관심 종목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넓게 한번 볼 필요는 있죠.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도 그래도 한 번 더 여력이 있고, 이제 어제 많이 하락했을 그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렸다는 거는 5일선에 정착하기도 했고 8%까지 올라서 6%에 마감했지만 바닥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이제 올려줬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재차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 이제 여기 위에 부분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시도하러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수급도 지금 양매수 엄청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16%까지 올렸다가 이제 종가 11%에 마감을 했고, 여기 전 고점 가볍게 넘기고 이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모두가 얘를 보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크게 보면 이제 이 쌍바닥 부분을 뚫어준 거니까 모두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타적인 측면으로도 괜찮게 보이고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으로도 뭐 좋아 보여요. 월봉으로도 쌍바닥을 뚫어 주었고 그러면은 더 예전 가격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지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시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너졌다고 했다가 그대로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윗꼬리 이까지는 뭐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담아봤고 재룡전기도 여기 보시면 완전 신고가가 아직 남아 있긴 해요. 엄청 강한 지금 종목이고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고 근데 이제 요런 거래량이 쪽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뭐 5천억, 6천억. 근데 가격대가 틀리잖아, 그죠? 이 거래량이 요건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8천원의 거래량이에요. 그죠? 9천원의 거래량이고. 근데 얘는 2배란 말이에요. 2배의 이 거래량이면 이 가격대라면 거래량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래량에 대한 계산이. 일단 이건 이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특정 부분을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항 부분도 계속 저항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저항되는 부분을 반드시 뚫어줄 거라고 보여지죠. 물론 예측이지만 흘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도 다 사실 보시면 뚫었다가 이렇게 보면 가야 되는데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매도하게 하고는 재차 상승을 주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내가 정한다든지 스윙 같은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는 일단 계속 모으겠다. 뭐 이 어떤 부분을 이탈했을 땐 판다.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내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G ETS 얘는 한번 오르면 엄청 잘 오르고 강한 종목이죠, 그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저는 단타적인 관점이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오르면 많이 올라야지만 내가 먹고 빠질 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막 이만큼이나 올려줘 버리고 그러니까 오르면은 되게 재밌게 잘 오르는 종목이에요. 종목의 특징이 있는 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잘 보고 있는
편인데 이제 우상향이도 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요 이 상한가 같나요? 상한가는 아닌데 23%이 장대 양봉을 뭐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고가 놀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다 갔네요. 갔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위험하긴 하죠. 이제 신고가 측면이니까 갔다가 이제 내릴 날만 남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위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모두가 일단 다 보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라서 매수세가 더 많이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물린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 꼬리에 요 사람들 이제 물려 있겠죠. 그래서 얘도 재차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보이기 때문에 여기 분봉상 보시면 요런 부분, 그럼 요런 부분을 돌파하면 그래도 뭐 또 시세를 또 한 번 더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고, 근데 15분 봉이 좀 안 좋긴 하네요. 이제 15분 봉에서 이 양봉을 어, 양봉 위에 있는 여기 음봉일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음봉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 부분을 지켜주면서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시장이 열려봐야지 먹을 자리가 있을지 보이긴 하지만 관심 종목으로는 볼만하다. 자, 오늘도 관심 종목 한번 뽑아봤고요. 본인도 본인들만의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보세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관심 종목을 픽을 해서 이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주가의 그 모양이라든지 흐름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 공부거든요. 조급한 마음만 버리시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봤자 틀려질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잃을 때는 그냥 잃어요. 내가 조급한다고 잃을 게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잃게 되지. 그 내가 가진 이 시드를 지키시려면 일단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